몸에 좋다는 한우, 달걀 2개, 닭가슴살 1덩이, 두부 1모. 건강을 위해 고기 섭취를 늘리고 단백질도 열심히 챙겨 먹고 있지만 근육은 왜 자꾸 빠지는 느낌이 들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따른 단백질 흡수의 저하가 근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근육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근육이 빠지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 관절염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상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만성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입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체지방이 늘어나며 골다공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더구나 관절염이 동반될 경우 운동을 하는 것도 힘들어져 근육 손실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심지어 당뇨병 위험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는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특별한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니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특급 비법 공개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건강한 일상 함께 만들어 봐요. 우리가 먹는 단백질은 어떤 여정을 거쳐 몸에 흡수될까요? 단백질은 입에서 시작해서 식도를 지나 위장으로 그리고 소장을 거쳐 우리 몸에 흡수되지요. 마치 정교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각 단계마다 완벽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을 먹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소화기관의 변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감소해 입마름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침은 음식물을 불려주고 소화를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치아가 약해지거나 빠지면서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음식을 제대로 씹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 전후와 중간중간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이는 부족한 침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은 천천히 충분히 씹어주세요. 입에서 잘게 씹힌 음식은 위와 장에서 훨씬 쉽게 소화됩니다. 단단하거나 질긴 고기 대신 잘게 다진 살코기나 두부, 달걀, 생선처럼 부드러운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는 식도에서의 변화입니다. 식도는 단백질을 직접 소화하지는 않지만 음식물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약해지면서 삼키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음식이 걸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 입 크기를 작게 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음식물을 삼키기가 너무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는 위산과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나와 단백질을 1차적으로 분해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위산 분비량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위산 억제제 복용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 위염 등으로 인해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근육의 탄력이 감소하면서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 사항들을 지켜주세요. 과식은 피하고 소량씩 나눠 드세요. 지나치게 맵거나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줄이세요. 위산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복용 전략을 세우세요. 네 번째로 췌장의 변화입니다. 췌장은 트립신, 키모트립신 같은 단백질 분해 요소를 만드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췌장의 효소 분비 능력이 떨어져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들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는 피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판크레아틴과 같은 소화 효소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소장에서의 변화입니다. 소장은 단백질 흡수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곳인데요. 잘게 쪼개진 단백질 조각들이 아미노산과 펩타이드 형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곳이 바로 소장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장 점막 세포의 기능이 약해지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서 흡수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달걀 흰자, 생선, 두부, 닭가슴살과 함께 우유에서 추출한 유청 단백질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요구르트나 치즈를 만들 때 우유에서 단백질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청 단백질은 흡수가 빠르고 소화도 쉬워서 근육을 만드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즐겨 먹는 프로틴 파우더의 주성분이 바로 이 유청 단백질인데요. 나이 든 분들의 근육 관리에도 가장 좋은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은 체내 흡수가 잘 될 뿐 아니라 염증 수치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식사 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한 입에 30번씩 천천히 꼭꼭 씹고 한 번에 과하게 먹지 않으며 물을 자주 마시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방법은 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을 섭취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먹으며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은 장내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운동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스쿼트 15개씩 3세트. 팔굽혀펴기 10개씩 3세트.
플랭크 30초씩 3세트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만성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영상의 시작에서 말씀드렸죠. 열심히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이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것.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섭취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실천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달걀 2개, 두유 1잔, 요구르트 반컵, 키위 반개를 드세요. 달걀은 흡수율이 가장 높은 단백질이며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로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장, 키위의 소화 효소는 단백질 분해를 돕습니다. 점심에는 생선구이 1토막, 두부찌개, 김치 반 접시, 현미밥 1공기를 드시면 좋습니다.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이고 두부는 소화가 쉬운 단백질입니다. 김치의 유산균은 장 건강을 돕고 현미의 식이섬유는 영양소 흡수를 높여줍니다. 저녁에는 닭가슴살 구이, 브로콜리찜, 된장국 잡곡밥 1공기로 마무리하세요. 닭가슴살은 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면서 염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브로콜리의 항산화 물질은 염증을 줄이고 된장의 발효 성분은 소화를 도웁니다. 이렇게 하루 3끼를 균형 있게 구성하면서 중간에 유청 단백질을 섭취해 주세요. 단백질 흡수율도 높아지고 염증도 줄이면서 근육량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더 자주, 더 쉽게 소화되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여기에 항염증 식품을 더하면 근육 건강은 물론 관절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현명한 선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